네, 오늘 집중 분석 시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AI 밸류 체인의 급등이 나올 때 엄청난 포모를 느꼈었는데 그 포모를 느끼게 할 만큼의 급등 이후 또 엄청난 급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줄어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손실이 커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귀한 분을 모셨어요. 시티증권 글로벌마켓증권 이세철 전무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하루하루 흐름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일희일비하게 되는 그 정도로 급변을 보이는 장이어서 저희가 마음이 참 초조합니다. 어제 시장 패닉 상태에서 젠슨 왕이 투자자라면 다음 주를 생각 말고 10년 후를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 후를 생각하며 AI 기술주들에 대한 매수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과연 전무님께서는 현재 AI 밸류체인 시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시장에서의 좀 변동성이 있지만 사실 큰 변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 저도 이제 컴퓨텍스에서 이제 미팅을 좀 했었는데 네. 그 컴퓨텍스 분위기는 일단 AI CPU 수요 증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젠스왕이 그 CPU는 컨덕터라고 하고 그리고 GPU는 오케스트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컨덕터를 하는 이 컨덕터가 많아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론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CPU 수요가 좀 올라가는 방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HBM도 지금 사실 수요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우려와 달리 사실 AI 수요는 좀 아직까지 좀 견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며칠을 보내 보니까요. 이건 아니다. 나는 긴 시각으로 장기 관점으로 대응을 해봐야겠다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를 혹은 마이크론을 아니면 삼성닉스를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좀 여담인데 10년 전에 사실 인공지능 로봇 관련된 책을 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 사실 그 흐름이 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수요가 일단 이 서버 쪽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아마 그 피지컬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선순위로 보면은 일단 반도체주들이 일단 멀티플릭이 낮기 때문에 그 주식들은 우선주로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는 좀 그걸 확산해서 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확산했을 때 후보군에 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메모리 3사가 뭐 앞단에 있다고 친다면 그 밑으로 이제 뭐 전력일지, 기판일지 네네. 뭐 이런 전방위적인 밸류체인 다 포함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 그 다음에 기판, 그 다음에 뭐 MLCC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소부장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향성은 계속 유효한데 요즘 이제 수급이 아무래도 코스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소부장 쪽이 지금 아무래도 지금 많이 좀 눌려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반도체라는 산업에 지금 엄청난 지금 AI 수요에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 수요까지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투자가 내년부터 내년 후년으로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본다면 소부장 관련된 회사들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네. 좀 어느 뭐 조정이 좀 끝나고 나서 하반기 정도에는 소부장 쪽도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도 사실 있기는 하잖아요. 저희가 너무 이제 막 10년 기술주 성장 막 이런 낙관론을 펼치긴 하는데 약간 정점론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뭐 터보컨트 이슈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딥시크로 다가오고 이번에는 이제 엔비디아 소켓2 물량 이슈 혹은 브로드컴의 가이던스 이슈로 저희 이제 조정이 좀 촉발이 됐는데 이러한 변동성 혹은 조정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제가 이제 과거에 좀 이런 그 강세장, 즉 이제 반도체가 길게 갈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낸드 사이클이 되게 크게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는 MP3 플레이어가 그 소니 워크맨을 대체하고 디지털 카메라가 아날로그 카메라를 대체했던 때인데요. 그렇게 큰 수요가 올라올 때는 장기 사이클이 오는데 그때도 차트를 봤더니 한 중간에 20~30%씩 계속 조정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과연 긴 사이클인지 맞나라는 의심이 네. 중간중간에 올라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팔고 싶은 거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사람이게 되면 주식을 팔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이런 두 가지가 중간중간에 여러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12월에 AI 버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메모리 주식, 뭐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다 20, 30%씩 조정이 좀 받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달에 이제 터보 퀀트 나오고 그러면서 또 한 10%, 20%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주가가 올라왔다가 지금은 이제 또 이제 브로드컴 그리고 또 소캠2 관련 이슈로 지금 조정을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세 큰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요즘 조금 걱정하는 게 이제 소캠2의 용량이 내려간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좀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소캠2를 일부러 용량을 줄인 거라기보다는 지금 메모리 용량이 메모리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안 됩니다, 메모리 회사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좀 CPU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 메모리 용량을 높인 걸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팔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런 약간의 변화를 좀 준 것 같고 대신에 아마 낸드 수요도 올라올 겁니다. 낸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제너레이션으로 보면 G1, 2, 3, 4, 5까지 4까지 있는데 메모리 하이라키가 3과 3와 4 사이에 또 낸드를 좀 더 탑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왜냐하면 이제 이 KB 캐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또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낸드 쪽도 수요가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큰 어떤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렉 출하량을 늘리기 위함이고 전체적인 물량 혹은 이익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이번 조정에 대해서는 그러면 회복의 논리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 유치한 질문이에요. 사실 전무님 모시고 이런 질문하는 거 좀 그렇긴 한데 저희는 필수적인 것 같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금이라도 더 우위에 있는 쪽이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사실 뭐 같이 사이클을 누리는 기업이고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죠. 삼성전자는 이제 브로드컴, 뭐 AMD 등과도 조금 강화해 나가는 분위기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좀 더 밀접해 지는 듯한 흐름인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물수와 관계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변화를 고객 다변화를 더 추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뭐 AMD나 구글 이렇게 좀 다양화해서 공급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모리 파운드리를 좀 더 최적화시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두 회사 다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 뭐가 더 낫냐 뭐 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두 회사 다 모두 지금 메모리 수요, 이 학습 수요와 추론 수요에 동시에 좀 수요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좋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메모리 외에 그럼요. 지금 대형주들 내에서도 IT 밸류 체인이 굉장히 강했었던 최근이잖아요. 그러다 조정도 세게 받긴 했지만 이 IT, AI 밸류 체인 내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분야들 앞서 기판, MLCC 얘기 주셨는데 그럼 또 삼성전기를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판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삼성전기가 많이 지금 그 강세로 올라와서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반도체하고 MLCC가 서로 사실 비슷한 그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예. 다만 지금 볼 때 메모리 업체들이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저는 메모리 업체들이 훨씬 더 편하게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AI 수요가 워낙 지금 다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도 제가 볼 때도 메모리 그리고 MLCC, 기판 이런 쪽 수요가 계속 올라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멀티플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로는 시장이 뭐 메모리와 기판 MLCC와 같은 IT 밸류체인 외에 주목하는 게 또 피지컬 AI이지 않습니까? 피지컬 AI라는 키워드 내에서 뭐 LG그룹주가 가다가 현대차그룹이 가다가 뭐 SI 업체들이 가다가 이렇게 막 돌고 있는 상황인데 피지컬 AI 키워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곳은 어디세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AI가 점점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학습 수요와 추론 수요 이후에 이게 이제 퍼스널 AI 그리고 피지컬 AI로 번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가전업체들이 또 이제 로봇 회사로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LG전자도 되게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LG전자도 지금 이 AI 쪽으로 이제 AI 로봇 쪽으로 좀 진출을 많이 하려고 좀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랑도 협업을 좀 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가전업체들의 어떤 로봇 회사로의 변화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전 내에서 피지컬 AI로의 전환이 가중되고 있는 대형주에 대한 체크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그런 종목이 많지는 않아서 충분히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반도체 섹터도 사실 전체적으로 어찌됐건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AI가 지금 불패 신화를 써나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번 주 CPI, PPI 부담스럽고 뭐 ECB에서 금리 올리고 뭐 일본에서 금리 올리고 FOMC에서 미국 금리 올린다 하고 이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막 극대화될 경우 조정은 당연한 걸까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좀 여러 가지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이 위축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중간중간에 아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돈의 흐름이 좀 사실 다 AI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그게 또 재투자로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방향성은 계속 유효하되 이제 그런 것들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정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한 조정이 나올 경우는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자. 자, 하반기 테크 전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하반기 이제 테크에 좀 집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짜야 되는지요? 일단은 최근에 좀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된 것들의 멀티플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메모리 업체들 일단 최선 호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게 또 이제 확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부장 업체들 좀 하반기부터는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투자들이 많거든요. 뭐 새로운 팹 투자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전공정 장비 회사를 좀 보시면 되겠고 내년도 하반기 이후로는 후공정 회사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로는 소재주도 제가 보기엔 반도체 소재주도 되게 좋지 않을까. 이게 흐름은 어떻게 보냐면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는 순서거든요. 네. 처음에는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이익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투자가 들어가면 장비 업체들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은 그 가동을 올리면 소재주들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와 Q의 이제 약간 콜라보 되는 현상 맞습니다. 속에서 예, 예. 생산량이 늘어나는 그 과정 내에 장비단 우선적으로 장비에서도 전공정 장비 먼저 후공정 그리고 소재 이렇게까지 얘기 주셨어요. 하지만 사실 그냥 반도체 소부장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좋다는 얘기는 사실 계속돼 왔었는데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안 도니까요. 네. 올라도 분명 유진테크 테스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다 막 이렇게 하락해버리니까 그날 이제 시작인가 하고 들어가셨던 분들의 또 박탈감. 그러니까 그냥 이거 팔고 또 삼전 닉스 사자.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수급의 악순환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게 수급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최근에 또 이제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레버리지 ETF들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수급을 좀 많이 끌고 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대형주로 많이 움직였고 근데 어차피 저희 주가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방향성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결국은 또 그런 소부장 업체들한테도 수혜를 좀 받을 거로 보고 있어서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저희가 좀 지금 시간에 공부 좀 하고 하반기부터는 좀 소부장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전무님의 말씀을 오늘 총 요약을 해본다면 AI 밸류체인은 굳건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을 것이고 기판 MLCC 등도 좋지만 멀티플 측면에서는 메모리사가 더 괜찮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은 하반기부터 순차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수급이 흔들더라도 펀더멘탈을 믿고 가보자라는 요약입니다. 혹시 부족한 요약이 있었을까요? 뭐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약하시고. 네. 제가 지금 전문님 말씀 열심히 듣고 챗 GPT, 제미나이처럼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반도체 진영의 흔들림이 컸기 때문에 또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전문님 모시고 AI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티증권 글로벌마켓 이세철 전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